맨유의 골칫덩이 라스무스 호일룬을 인테르가 관심이 있다. 일단 호일룬을 선택한 거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적 시장 행보가 꽤 괜찮습니다. 제가 이 촬영을 시작하기 직전에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역시 아릴랄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것도 뭐 어찌 보면 수순이고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나마 불안한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고, 마테우스 쿠냐 영입 확정이 된 상태에서 다음 타겟 바로 브랜트포드의 준수한 윙어 브라이언 은베모, 꽤 가까워진 것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 말미에는 뭔가 호재로 보이는 라스무스 호일룬, 인테르가 호일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인테르 정말 좋은 클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은베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냐를 통해서 전방 자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3-4-2-1라고 봤을 때 2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선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최전방에도 가능한 선수가 쿠냐인데, 사실 리암 델랍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리암 델랍은 첼시행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 가까워진 또 다른 2의 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브라이언 은베모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간 링크가 쭉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데이비드 온스테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확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면 잘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나머지 기자들도 이름값이 있는 기자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일단 데이비드 온스테인 얘기는 은베모에게 관심이 있었던 팀은 뉴캐슬, 아스날, 맨유, 그 중에서 맨유와 브랜트포드가 빠르게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선수가 맨유 이적을 선호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아스날 입장에서도 측면 자원 보강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했을 텐데, 또 맨유가 빠르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고, 뉴캐슬이 어떤 뭐 크로니클 같은 곳에서는 좀 더 앞서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만 놓고 봤을 때는 맨유가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이먼 존스도 은베모가 맨유 합류를 원하고 있고, 아모림의 리빌딩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뭐 이적료를 합의해야 하고, 오가고 있는 이야기되는 이적료는 6천만 파운드다. 한화로 따지면 이제 1,000억 원이 넘는데, 여러분 이건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환율이 워낙에 좀 안 좋은 상황이라 요거보다는 6천만 파운드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와닿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냐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키프의 로익 탄지 역시 은베모는 브랜트포드를 떠나 맨유 이적에 동의를 했고, 아모림의 프로젝트에 합류하기를 바란다. 이제 팀 간 합의가 남았고 며칠 안에 이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얘기는 있습니다. 이적료 면에서는 브랜트포드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적의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프랭크 감독 인터뷰를 보면 확실하게 큰 금액이 아니라면 은베모의 이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위권 클럽에서 20골을 넣는 윙어가 얼마나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은베모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가격을 받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텔레그래프의 제이슨 버트도 브랜트포드와 은베모의 계약은 1년 남았지만 1년 연장 옵션이 있고, 저희가 상수를 했었던 6천만 파운드 이하의 금액으로는 이적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선수가 이적하기를 맨유로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냐도 맨유가 뭐 유럽 대항전 티켓을 따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맨유로 이적하길 바랬다. 왜냐면 맨유의 어떤 리빌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아모림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쿠냐도 했었는데, 은베모 역시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쌓아온 어떤 여러 가지 찬란한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그게 당연한 건데,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때 맨유에 합류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모림이 다른 선수들과 함께 끌어올라가는 거에, 이 프로젝트에 본인들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쿠냐와 은베모는 있는 것 같고, 쿠냐는 그것 때문에 합류를 확정을 지었고 은베모도 그러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은베모 프로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999년생, 외모와는 다르게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연령별 대표팀은 프랑스 대표팀을 했었어요. 17세 이하였나? 그 쭉 하여튼 프랑스 대표팀을 쭉 가다가 성인 대표팀으로는 카메룬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네이션스컵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카메룬을 선택을 했고요. 키는 크지 않습니다. 아마 브랜트포드 경기 많이 보셨겠지만 땅땅해요. 다부지고 뭐 경합, 피지컬이 되게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경합에 되게 유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키가 크지 않은 윙어, 왼발잡이 윙어고 역발 배치가 또 많이 돼 있는 선수입니다. 브랜트포드로 넘어온 지는 벌써 6년 차고요. 브랜트포드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한 게 21-22 시즌인데 그때부터 리그 기준으로 골을 보면 4골, 9골, 9골. 그리고 지난 시즌에 폭발했습니다. 커리어 하이죠? 20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형철이랑도 이야기를 했지만 브라이언 음베모는 좋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20골을 넣은 거는 조금 한 번 정도 걸러서 볼 필요는 있다. 물론 당연히 포텐셜이 폭발하면서 그 이후에도 이런 폭발적인 득점력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전의 모습을 봤을 때 좀 한번 터진 느낌? 그래서 다음 시즌에 이 정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20골을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두 자릿대 득점은 노려볼 만하다. 왜냐면 그전에도 9골을 기록을 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정력이 너무너무나도 뛰어난 스타일의 선수까지는 아니다. 다만 돌파와 드리블이 꽤 괜찮고요. 오프 더 볼 움직임 좋고 그 다음에 이전에 아이반 토니, 그 다음에 위사 이런 선수들이랑 연계가 꽤 좋아요. 속도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왼발이 꽤 날카롭습니다. 역발 배치를 했을 때 3, 4, 2, 1에 2의 자리에 왼쪽에 쿠냐가 있고 오른쪽이 은베모라면 전방에 뭐 지르크지가 나오든 다른 선수가 나오든 간에 뭐 쿠냐가 전방에 가고 또 뭐 다른 포워드들을 찾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연계 측면에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저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실제로 영입이 되고 난 다음에는 또 메뉴에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보겠죠. 이거 사실 제가 굉장히 선호한 스타일 영입입니다. 뭐냐, 리그에서 검증된 전성기 나이대 선수 영입은 저는 굉장히 많이 찬성하는 스타일이에요. 맨유가 퍼거슨 시절을 떠올려보면 그런 선수들 영입 잘했습니다. 마이클 캐릭 이미 두각을 드러냈을 때 딱 데려왔죠. 안토니오 발렌시아 그런 느낌의 영입이었다고 봅니다. 또 누구? 반통수 터졌잖아요.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근 영입을 본다면 지르크지는 사실 실패했다고 보기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리스크 있는 영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리그에 어린 선수를 거액에 데려오는 건 타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왔을 때 리스크, 어린 선수의 리스크, 거액의 리스크, 삼중고예요. 근데 뭐 호일룬, 안토니 다 그랬던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상황 뭐 데려오지 않을 만한 선수인데 영입을 하기 위해서 이적료가 올라간 거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거에 비하면 전성기 나이 때 99년생이면 25, 6이잖아. 정말 좋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 포워드들이다. 쿠냐, 은베모, 물론 마운트 같은 케이스도 있지만 저는 부상으로 날려먹은 게 있기 때문에 마운트는 저는 좀 지켜보면 다른 부분에 장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냐를 영입했고 은베모를 영입한다는 거는 저는 가격이 좀 비싼 부분은 있지만 이거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인플레이션, 이적료 몸값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검증된 괜찮은 포워드들을 더군다나 프리미어리그의 중위권 정도의 이 선수들을 영입하는 거 정말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베모는 저는 데려온다면 아주 괜찮은 영입이라고 보이고, 거기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칫거리가 된 라스무스 호일룬이 인테르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글쎄요, 만약에 사실 저는 호일룬은 그러니까 사가려는 팀이 있다면 매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인테르가 이거를 데려온다? 특히나 마르코스 투이람과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라는 걸출한 공격수 이외에 아르나우토비치, 타레미, 호아킨 코레아 같이 제대로 된, 정말 찬우 형 표현을 빌리자면 이 사람 같지 않은 이 활약을 했던 포워드들을 대체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애매한 라스무스 호일룬이라면 어떨까? 이게 좀 궁금한 상황인데, 어쨌든 맨유 입장에서는 호일룬을 처리할 수 있다? 적정한 금액을 받는다? 이건 무조건 호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찬우 형이랑 전화 연결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형님. 지금 뭐 아직 뭐 깊은 링크인 것 같진 않은데, 네. 맨유의 골칫덩이 라스무스 호일룬을 인테르가 관심이 있다. 이런 뉴스가 떠서 맨유 입장에서야 사실 호일룬을 누군가 사주기만 한다면 땡큐인 상황인데, 네. 사실 튀람과 라우타로를 제외한 아르나나 뭐 타렘이나 호아킨 코레아나 모두 다 골칫덩이인데 여기서 호일룬을 선택하는 것이 좀 맞는가? 찬우 형의 의견이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일단 호일룬을
선택한 거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예. 어차피 골 못 넣는 건 타렘이나 네. 아느나나 호코나 예. 홀링이나 거기서 거기다. 아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인테르 공격진 중에서 카운터 어택 시에 이제 속도를 살려서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사실 튀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튀람이죠. 예. 근데 호일루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아하. 걔 빠른 선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튀람이 만약에 못 나왔을 경우에 호일루 같은 선수를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연결되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호일루는 어쨌건 이탈리아 리그에서 괜찮게 했던 뭐 경험이 있고 그쵸. 예, 아탈란타에서 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일단 두 가지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주전 투톱은 라우타로하고 튀람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호일룬을 세 번째 선수로 생각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아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는 세 번째 옵션은 그래도 골을 한 7, 8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선수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쵸. 예. 그렇죠? 근데 호일룬에게 그 정도를 기대하는 건 좀 물론 뭐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얘가 이제 그 맨유로 가면서 너무 비싼 선수가 됐다. 이적료가 확 뛰었잖아요. 예, 그게 문제예요. 맨유가 뭐 임대로 데려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선임대 후이적이라거나 뭐 이런 형태. 네, 그런 식으로. 예. 뭐 어쨌든 임대만 해도 맨유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연봉 안 나가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그래 얘 아직은 어리니까 그래도 뭐 다시 한번 팔 기회가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인텔에서 잘하게 되면 또 딴 팀에서도 또 혹해가지고 또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아직 나이도 어리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임대는 될 것 같은데 사는 거는 좀 부담이 된다 이건. 돈이 없어요. 네. 사실 뭐 이 선수가 이미 이적료가 뻥튀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 맨유가 디스카운트를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좀 받으려고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산 금액에서 깎는다고 해도 예. 깎아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한 절반 이하로 깎아주겠어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지금 이 선수가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의 몸값은 많이 깎여가지고 3,500만 유로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맨유에서 이적을 했을 때 금액이 굉장히 좀 비쌌던 선수라. 그거 2배였잖아 살 때. 네, 그게 좀 너무 거의 진짜 2배의 가격이었죠. 네, 살 때 2배였으니까 뭐 어떻게 해 그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3천만 유로 정도다. 네. 그럼 살 수 있지 인테르도. 그 정도가 만약에 책정이 된다면 인테르도 노려볼 만하다. 3천만 유로 정도면 살 수 있죠. 아하. 근데 그 정도를 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맨유가. 그러면 가격을 좀 떠나서 그래도 아탈란타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리그에서는 뭐 한 9골 넣었고. 네. 근데 맨유에서 폼이 워낙에 좀 한 두어 시즌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나 뭐 직전 시즌이 너무 안 좋았고. 네. 그러면 다시 이탈리아 무대로 돌아갔을 때 부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있다고 봐요. 이 선수가 이제 맨유라는 팀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부진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너무 어린 나이에 리그를 바꾼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수가 이제 그 맨유라는 팀의 환경 자체가 아탈란타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너무 큰 클럽이고 너무 주목도도 높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잘 부진하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뭐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주변도 마찬가지고 비판이나 비난도 굉장히 많이 가해지고 압박 많이 받고. 네. 저는 이제 호날두도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얘가 원래 빠따가 괜찮은 애인데 네. 맨유에서 하는 거 보면 빠따가 너무 별로야. 볼품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얘가 이거는 뭐 그냥 얘 기량적인 것도 기량적인 걸 수도 있는데 네. 자신감이 얘가 많이 떨어져 있고 네. 많이 받아서 네. 물론 인테르도 큰 클럽입니다. 그래서 뭐 아탈란타보다는 당연히 중압감 같은 게 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탈리아 리그로 돌아오면 조금 더 편한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고 해서
저는 맨유에 있을 때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 분명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다르미안이 있잖아요. 아, 그죠. 네, 어, 맨유에서는 진짜 있는지도 모르는 예. 정말 전력의 1인이었었는데 저희 또 파르마 갔다가 또 여기 와가지고 엄청나게 잘해줬으니까. 그쵸. 네. 그러면 뭐 아직은 초기 단계의 링크긴 하지만 가격대만 맞으면 괜찮은 영입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네. 뭐 과연 뭐 요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거 휴일인데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 별 말씀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찬우 형과 뭐 호일런 얘기도 해봤는데, 뭐 사실 리그를 바꾸면 또 다시 좀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물론 이제 가격 문제가 있을 거예요. 원금 회수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텔이랑 가격 협상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만약 이거대로 돼서 호일런을 처리하고 리그에서 검증된 은베모를 데려온 다음에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당연히 이제 주축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림으로 이게 나오면 쿠냐, 브루노 페르난데스, 은베모. 왜냐면 쿠냐는 또 전방 자원도 가능하니까. 물론 또 사실 아모린 감독의 이 원톱은 싸워주고 비벼주고 이런 걸 좀 잘해야 되는 뭐 선수의 요건이 필요해서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은베모는 괜찮은 영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뭐 지금 이 느낌상으로는 며칠 안에 이적이 빠르게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오피셜 나오고 나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